여러분은 자율주행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의 자동차는 기계공학, 정보공학, 전자공학, 예술, 디자인 등 지난 140여 년간 인간이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성취한 결과물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집약체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지난 130년간 인간이 성취한 업적들의 축소판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매우 흥분되는 일입니다. 자동차가 사회 전반에서 큰 이슈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큰 힘을 갖고 있는 기계를 통제하는 인간에게 힘과 자유, 이동의 편리함, 자부심, 그리고 민감한 문제이지만 사회적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비단 지금의 발상이 아닙니다. 5, 60년 전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등에서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끈 바 있었던 미국 TV 시리즈인 나이트 라이더의 주인공인 키트는 인간의 감정을 흉내내기까지 한 바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현대적 이동수단에 대한 논리적인 귀결점입니다. 매년 자율주행 알고리즘 연구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자율주행이 완벽해지려면 99.9999%의 정확도가 필요한데 마지막 자릿수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며 결국 이를 달성하는 업체가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율주행 알고리즘은 보다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자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자율주행 업체들이 센싱이나 프로세싱보다 주행 테스트에 역점을 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가장 큰 난제는 실수를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의 인식입니다. 소비자들은 인간의 실수에는 관대하지만 기계의 실수에는 대단히 엄격하게 반응합니다. 인간이 낸 1000건의 교통사고에는 비교적 둔감하지만 자율주행 도중 기계적 오류로 발생한 단 한 건의 사고에도 전 세계 언론이 주목을 합니다. 현재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 연구에 다소 뒤져 있는 상황이지만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인근에 36만 제곱미터 규모의 K시티를 건설,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합적인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 크기로 좁은 길과 수많은 커브길, 신호등, 로터리, 버스 전용차로, 고속도로, 주차장 등 도심의 실제 교통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재현해 놓았으며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삼성, SK텔레콤, 네이버 등 자율주행 기술 업체들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데이터들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에게도 귀중한 정보가 되는데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의 도로 환경을 자율주행에 맞게 설계하는 데 기준이 되며 자율주행관련법 제정 이후로 보험료 산정 및 사고 처리를 위해 보험회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동차 업체 외에도 기술업체인 삼성은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구글의 자율주행 관련 포스트들이 해마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긍정적인 의견 대비 부정적인 의견이 약 2배 정도 많습니다. 부정적인 대표 키워드는 값비싼, 복잡한, 느린, 파괴적인, 어쩔 수 없는 등으로 실제 자율주행 기술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주를 이룹니다. 복잡한 교통체계로 승용차의 자율주행이 도입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이미 상업 분야에서 자율주행은 구체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핵심 기술입니다. 농업 분야에서 자율주행 트랙터와 콤바인이 사용되고 있으며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아시아 일부 국가들과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운전자 없는 도시운송수단과 도시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 분야도 자율주행 도입이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자율주행 트럭이 서로 연결되어 대열을 이루며 운행되는데 현재에는 운전자가 탑승한 트럭이 선두에 서고 그 뒤를 다른 트럭이 정보를 교환하면서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자율주행은 크게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과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으로 구분됩니다.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은 운전 보조 시스템에서 자동화의 여러 단계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정도에 관계없이 운전자가 필요한 방식이라면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빙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은 자율주행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즉 자동차가 방향 조정, 가속, 감속, 그리고 비상시 대처에 이르기까지 운전에 필요한 모든 판단과 계획 실행을 수행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무인주행은 오토메이티드가 아닌 오토노머스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기술자 협회에서는 자율주행을 총 5단계로 구분합니다. 위의 도표를 보시면 각 단계별 구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용어라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어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단계는 100% 운전자가 자동차를 제어하는 단계입니다. 1, 2단계는 크루즈 컨트롤을 시작으로 차선 유지, 비상제동,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과 같은 적극적인 주행 보조 기능까지 포함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은 2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시스템이 운전 대부분을 진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수준의 자율주행입니다. 4단계는 환경이 맞을 경우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차가 운전에 필요한 인지 판단을 수행하지만 필요시 운전자가 판단을 바꿀 수 있으며 비상시에는 운전자가 필요한 수준의 자율주행입니다. 5단계는 비상시 대처를 비롯해 운전자가 필요한 모든 것을 자동차가 알아서 합니다. 운전자는 그저 승객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은 자동차를 기계적 요소와 전자적 요소의 통합으로 이루어진 가상 물리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파워트레인, 셰시, 서스펜션 등 자동차의 기계적 요소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프로그래밍 코드와 알고리즘 기반의 소프트웨어, 레이더, 소나, 레이저, 카메라 등 센싱 기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센서가 쏟아내는 엄청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연산하며 최적 경로를 선택하고 차후 경로를 계획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교통 흐름을 조율하기 위한 기술에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는 애플, 엔비디아, 모빌아이, 뉴코노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과 같은 IT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고 보쉬, 컨티넨탈, 마그나, 아이신, 덴소, 셰플러 같은 VC 업체들을 자율주행차 개발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화두로 정보 처리 및 통신 기술이 전통적인 하드웨어 개발보다 중요한 항목으로 대두되다 보니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계적 부품 집약 산업에서 디지털화된 전자기계 완성품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시스템은 전기 자동차에서 더 큰 위력을 발휘하며 자동차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이전에는 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분야입니다. 다시 말해 기술 기업의 문화와 조직, 업무 프로세스를 근원부터 바꿔야 하며 기존 생산 설비에서도 엄청난 변혁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서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성공을 누구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모토로라, 노키아와 같이 통신기기 하드웨어 기술이 뛰어난 기업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도태된 원인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핵심은 하드웨어 제조 능력이 아닌 소프트웨어 완성도와 폭발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지였고 이러한 필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 구글과 애플, 삼성과 같은 신생업체들이 시장을 점유하는 혁명을 이뤄냈습니다. 최근 자율주행과 전기자동차가 차세대 자동차 시장의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슈투트가르트 등 전통적인 내연 자동차 본고지들이 도태되고 실리콘밸리가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부각하고 있는 것은 시대적 필요에 의한 결과인 것입니다. 자율주행 필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자동차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업 융합 현상에 대해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상업 융합이란 자율주행 기술 업체들과 이를 구현하는 전자장치를 제조하는 IT 업체와 같이 자동차 제조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추구하는 자율주행과 이들이 추구하는 자율주행은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운전 보조 시스템으로부터 시작하여 단계별로 자율주행에 도달하는 진화적 경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업체들과 IT 업체들은 처음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겠다는 단속 평형적 경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시장에서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전통적인 기계장치에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붙여 자율주행을 단계적으로 구현하려고 하지만 기술 개발 업체들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이전과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를 제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연 자동차 업체들이 살아남으려면 사활을 걸고 이러한 혁명적인 흐름을 막아야 합니다. 이 혁명이 성공을 거둘 경우 세계 자동차 권력은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하는 업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말이죠.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130년간 이어져온 산업 논리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지만 전통 자동차 기업의 느리고 굼뜬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과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의 등장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9천만 대 규모이고 평균 자동차 단가는 2만 3천 달러로 계산됩니다. 총 2조 1천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이 이러한 통계를 기준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반면 기술업체들이 매출 규모를 상정하는 기준은 내연 자동차 업체와 다릅니다. 이들은 자동차의 판매가 아닌 주행거리로 시장 규모를 산정합니다. 2015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의 총 주행거리는 약 10조 마일 정도로 추산되며 1마일당 비용은 1달러 정도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기술업체들이 계산하는 자동차 시장의 경제 규모는 총 10조 달러입니다. 시장을 접근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략과 형태 역시 내연 자동차 기업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술 기업들이 주목하는 산업 분야는 단순 제조업을 넘어 공유 기반의 서비스와 새로운 개념의 단계 수송이며 자율주행 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 기업들은 운전대, 브레이크 페달, 가속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형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저 승객일 뿐입니다. 반면 내연 자동차 업체들은 기존 자동차에 자율주행 기능을 입히는 형태입니다. 이들도 온전한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언제든 차의 주도권을 운전자가 넘겨받을 수 있는 형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뿌리째 바뀌고 있고 내연 자동차 기업이 도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나친 비약으로 들리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30년간 온전히 독립된 상품으로 개발되어 온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도입되면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말입니다. 자율주행의 도입으로 자동차는 교통관제센터나 타 자동차, 기반시설과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며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이동 서비스 네트워크의 한 칩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기술업체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주 경쟁사와도 기술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의 협조도 필수이고 교통 상황을 중개하는 서비스 업체와도 지속적인 협력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독립적인 제품이었을 때에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개발하며 시장을 주도했지만 자율주행 시대의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해봤자 새로운 생태계를 겉도는 쓸모없는 깡통만 생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연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을 가리켜 생존의 기로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엄살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율주행이 담고 있는 의미와 구현 방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